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외신계의 여신? 네. 여신으로 합시다, 이제 여신으로. 네. 해당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이 또 한 주간 있었던 재미있는 외신 이야기 가져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프로랑 무슨 세트입니까? 뭐야? 등장해서 깜짝 놀라서 뭐야, 등장하자마자 뭐야, 우리 PD님이 보시고 제가 이랬거든요. 두 분이서 무슨 따로 카톡 하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 어디 유튜브 채널에 보면 예. 요거 파는 어. 쇼핑몰이 네. 있습니다. 이거 제가 2%가 입으니까 이런 모양이지. 그 몸 좀 괜찮으신 분이 입으면 멋있어요. 네. 2%가 입어도 저 정도라면 저건 엄청난 옷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게 어. 괜찮더라고요. 너무 어. 좋아요. 어. 뭐 빨리 해도 그렇게 큰 변형 없고. 이게 솔직히 약간 배송이 느리다고 불만이 많은데 저희가 뭐 배송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느려, 못해서. 배송이. 네. 아니 그때 주문하면 그때 공장에 주문을 한대 만들라고. 네. 그러니까 얼마 오래 재고를 걸렸어요. 남길 수 없어갖고. 그래서 오래 걸린답니다. 네, 인내심이 있는 분들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필 또 입고 오셔가지고 뭐야? 스튜디오 등장하자마자 뭐야. 기분 안 좋은데. 네. 오늘은 러시아 이야기. 네, 예. 오늘 러시아 얘기할 건데요. 기사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사인데요.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그림자 함대, 그러니까 성장을 함에 따라서 러시아 석유가 어떤 서방 국가들이 세워놓은 가격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게 무슨 그런 말입니까? 기사인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 언더스탠딩에서 그 인도의 러시아 석유 구매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수입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대충 어디다가 수입 안 한 것처럼 섞어서 하고 그랬다는 그리고 얘기 들은 것 인도가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원래 안 하던 나라인데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 뭐 그림자 함대, 뭐 그림자 선박 이 얘기 잠깐 간단히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최근 또 몇 주 사이에 또 그 사이에 러시아 그 그림자 선박이 더 늘었다.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런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예.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고 나서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석유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석유 사지 말자. 가스도 사지 말자. 이거 사면 안 돼, 우리.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 사면 전 세계의 석유 공급이 줄잖아요, 또. 네.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인플레이션이 괜히 또 자극될까봐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또 러시아가 제값을 받고 석유를 팔게 하면 또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서 전쟁을 계속 할 테니까 야 이거 참 고민이다 하다가 나온 게 가격 상한제거든요. 네. 러시아가 원유를 팔 때는 배럴당 $60 이상은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제재 첫 해에는 러시아가 좀 타격이 있었고 예. 뭐 가격 상한 제도도 의외로 좀 잘 진행되는 듯 했는데 그 다음 해 여름이 지나면서 이 가격 상한제가 좀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아까 화면에서 이렇게 보셨던 그 러시아의 그림자 선박이 있어서 가능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림자 선박 하면 이제 영어로 섀도우 플리트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제 느낌상 아시겠지만 이제 몰래 그림자처럼 이렇게 바다를 이동하고 있어서 실제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유조선들. 어떻게 그림자처럼 움직이지? 뻔히 다 보일 텐데 위에서 이렇게. 뻔히 다 보이는데 네. 근데 사진도 다 찍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서방 국가가 전쟁 이후에 그런 제재들을 하면서 줄곧 이 선박들 덕분에 네. 계속 러시아의 석유 무역들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사용되는 선박들은 원래라면 애진작의 폐기가 되었어야 되는, 뚱땅뚱땅 해가지고 다 이제 고철로 다 이렇게 됐어야 하는 네. 그런 더 이상 운행하면 안 되는 낡고 녹슨 선박들인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그런 오래돼 보이죠? 딱 봐도 딱 굉장히 낡아 보이죠? 유조선이에요? 네. 야, 저기 뭐 구멍은 안 뚫렸나 몰라요.
거의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예. 그런 거를 야금야금 사서 예. 그걸로 석유를 실어 나르는 왜 거예요. 하필 저런 걸로 해야 돼요? 빨리빨리 다니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다니는 거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젊은 거, 어. 그런 성한 거는 안 팔죠. 러시아에. 아, 네. 난 싼 걸로. 아니야. 나 그 좀 짚히는 게 하나 있어. 뭐가 또 집? 러시아 석유를 이제 다른 곳에다 팔려고 하니까 예. 그 언젠가 뭐 배럴당 몇 달러 이상으로는 못 팔게 하면서 원래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배럴당 몇 달러보다 조금 더 비싸게라도 사가는 데가 있으면 가격표 보고 영국이 보험 가입 안 시켜준다. 우리는 보험의 나라인데 그쵸. 그러다 보니 보험 없이 다녀야 되고. 아, 그 비싼 배는 안 되고. 그렇지. 맞아요. 너 저 음식법 배달하는데 너 그 자동차로 배달하는 건데 너 우리 보험 가입 안 시켜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매우 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다가 혹시 사고 나면 차 버리지 뭐. 버려. 버리는 용으로 그거 말 되네. 말 됩니다. 네. 그거고요. 그봐. 네. 뭐 그거랍니다. 뭐 할 얘기 또 다 해주셔가지고, 예. 네, 하여튼 맞아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맞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선박의 주인이 누군지, 소유주가 누군지, 그것도 모르고. 운영 회사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버리는 뭐 배에 용이구나. 써 있는 그 회사를 찾아서 막 뭐 리스트를 연락처를 해봤다? 연락이 안 되고 아니 그렇기도 하고 네. 누가 팔았는데 저기 러시아에가 있는데 나도 몰라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보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를. 사실은 있기는 있죠. 네. 있기는 있는데 새로운 선주고 새로운 운영 회사들이 생겨나서 이 배들을 사고 운영하고 연결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생겼구나.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예. 그 취재를 통해서 얼마 전에 러시아가 이런 배들을 그럼 어떻게 샀고 주인이 누굴까 하고 취재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알아냈어요. 네, 하나를 알아냈는데 요거 화면 보실까요? 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 그림이 그런 건데 이 그림을 보면 골자는 이제 러시아의 최대 민간 석유 회사인 루코일이 있어요. 루코일. 네. 루코일이 영국의 이 사람이 이제 회계사 출신인데 존 오르메로드라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25척의 중고 유조선을 구매했다. 이런 사례예요. 예. 근데 이 루코일과 존 오르메도르 사이에 이 자금이 지원되는 과정에 두바이에 세운 본사 회사가 하나 있고 예. 두바이 경제부 산하에 경제자유특구인 뭐 DMCC 그 안에 아이거 해운이라는 회사가 또 있고 그리고 또 마샬 제도에 세운 특수목적 회사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600억? 1조 원에 가까운 넘는 돈을 주고 25대 유조선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렇게 산 선박들 평균 선박 나이가 18년. 보통 선박이 15년 정도 되면 은퇴하고 해체가 된대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가 보면 선박 관리는 그럼 누가 하냐? 또 찾아봤더니 파키스탄 출신의 또 뭐 영국 해운 재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두바이에 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거기를 통해서 한다더라. 그리고 사실은 이 자금은 루코일이 자금을 지원하고 더 들어가면 러시아 은행에서 나오는 건데 이 루코일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다. 이런 걸 밝혀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근데 또 이거 뒷얘기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사실 그러면 수명을 다한 선박을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처분하려고 했던 회사들은 완전 띵호하죠. 이걸 처분하려고 했는데 암암리에 야 뭐 그런 거 좀 없어 하면서 우리한테 좀 비싸게 쳐줄게 팔아 이러니까 심지어 서방 회사들조차도 기존 그 동급 유조선 같이 한 2-3배를 주고 팔았대요. 그리고 이거를 알선해준 또 브로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또 이제 런던에 있는 브로커들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상당한 수수료를 챙겼다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 사람이 소유주로는 돼 있는데 네. 그 돈은 러시아에서 나온 돈이 중동을 거쳐서 중동의 세탁을 거쳐가지고 쓱 가서 그 돈으로
낡은 배를 사서 낡은 배를 샀다. 네. 아.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좀 더 잘 와닿는데 같은 얘기를 그림으로 지도로 표시한 거거든요. 예. 화면 한번 보시면 왼쪽 상단이 러시아가 그 아까 구매한 25척의 중고 선박들이 1년 전에는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던 거냐, 뭐 어디쯤 싣고 갔던 거냐, 출처가 어디였냐 이런 걸 보여주는 지도예요. 예. 21%는 미국에서 뭐 러시아에서 28% 했는데 그 존 오르메로드가 인수하고 나서 선박 출처가 어디로 바뀌었냐 했더니 97%가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다. 이런 그림이고요. 과거에 여기 보시면은 1억 4,800만 배럴의 석유를 운송했던 배들이 러시아에서 한 4,100만 배럴 갔는데 미국에서 또 이만큼 갔는데 이런 작업을 거치면서 러시아에서 대부분 다 석유가 운송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산기를 띵띵띵띵 두들겨 보니까 그래 서방 제재에 따라서 가격 상한선이 있으니까 60달러에 팔았다고 쳐도 배럴당 네. 상한선인 60달러를 주고 팔았다고 쳐도 러시아가 그림자 선박을 통해서 얻은 수출액이 72억 달러, 예. 한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러시아가 정말 그 제재 잘 지켜가지고 60달러 이하로 팔았겠어요? 안 팔았죠. 아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배럴당 60달러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인도로 주로 가는데 여기에서 수입되는 가격은 그거보다 높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만든 표인데 이 표가 뭐냐면 아래가 파란 선이고 위에가 좀 붉은 선이라고 했을 때 작년에 러시아산 원유 수출입 가격 그래프인데 이게 파란 선이 수출 시점의 그 원유 가격 그리고 네. 위에 붉은 선이 수입 시점의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 이후 제재로 러시아 원유의 수출 가격 자체는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막상 수입되는 가격은 거의 제값을 주고 거래가 밑에는 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팔았다고 공식적으로 하는 가격인데 실제는 저만큼 위의 그쵸. 가격으로 사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갭이 이제 색칠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벌어진 누가 차이 먹은 거야? 이거 누가 누가 먹었어요? 가져간 거야? 누가 러시아 가져갔겠어? 반하는 배달원이 먹었겠지. 그 배달원이 누군데? 어디로 그 흘러가요? 러시아, 결국에. 러시아겠지. 러시아. 그죠? 이게 제재를 잘못 만들었네. 그래서 러시아가 최 챙겨간다는 박사님한테 거죠. 제재 얘기 한참 들었는데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만. 그래서 국제 유가가 또 오를수록 이 갭 차이가 또 커지겠죠. 많이 커지니까. 네, 그리고 러시아가 그러면 결국은 뒤에서 챙기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 또 그 돈으로 무기를 월세 사고 50만 원 이상 받지 마 그랬더니 월세 45, 관리비 70. 그런 거지. 그런데 귀찮게만 하게 만들어. 어차피 받으면 되는데 이런 거네요. 그런데 참고로 이 거래가 또 위법이 아니에요. 왜요? 따지고 관리비 보면. 70 괜찮아. 아까 그림에서 그 본 구조처럼 그 루코일 회사는 2014년부터 여기 그러니까 미국 실제로 제재를 받아오긴 했는데 두바이에 본사를 둔 아이거 해운 뭐 DMCC 이런 곳은 제재 대상에 속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두바이에 본사를 둔 기업이 뭐 G7의 금융 거래 시스템이나 서비스 이용하지 않으면 이 제재사항을 굳이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러시아의 그 그림자 선박은 이제 두바이가 거의 메인 베이스. 예. 뭐 브로커 사무실, 뭐 대형 중개 하우스, 뭐 선박 운영 신규 회사 이런 거 다 두바이에 엄청 많이 지금 생겨 있고 그래서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런 공식 절차를 통해서 사무실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브로커한테 전화해 가지고 나 러시아 석유 화물 하나 구입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다만 예. 네. 말씀하십시오. 기존의 석유 거래 브로커들은 이제 제재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 끼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제 발 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새로운 브로커 그룹들이 좀 생겨났고 이들 중 다수가 이제 두바이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래는 소유주가 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네. 회사의 소유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고 또 은폐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상 자금 출처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러시아 은행이 나온다. 네. 재밌네. 그런 거죠. 사실상 그 아까 전에 그 갭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60달러 밑에서 다 팔았어. 근데 그 위에 산 사람들은 우리는 다 위에서 샀는데 무슨 소리야? 그 가격을 사실은 선박 중개 회사가 다 먹었고 그 선박 중개 회사는 아니 이거 우리 마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진짜 힘들어. 이 낡은 배로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수수료가 좀 비싸요. 하고 많이 먹고 근데 그 돈이 사실은 러시아로 간 거 아니냐. 그죠. 그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붙어졌는지, 얼마나 이렇게 나눠졌는지, 이건 진짜 거의 뭐 주사위 굴리기 게임처럼 그러니까요. 나누기 나름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완전 합법이에요. 나 60달러 밑으로 팔았다니까. 중간에 먹은 놈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무슨 기사가 났냐면, 예. 요거 하나 보여주세요. 러시아가 석유 말고 이제는 LNG까지 그림자 선박을 들여오고 있다. 이것도 두바이에 본사를 둔 새로운 회사를 하나 차려서 예. 이렇게 저렇게 꼬아가지고 중고 선박 인수하고 이제 작년에 미국 제재를 받은 그 북극 LNG 시설에서 캔 가스를 예. 중국으로 수송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국이 러시아 그림자 선박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 패키지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18척의 유조선과 4척의 LNG선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인데 총 다 합치면 지금까지 한 거 다 합치면 한 43척 정도의 그 유조선들이 제재 리스트에 있대요. 무슨 제재를 받아요? 영국 항구를 이제 거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영국 해상 서비스에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보험도 예. 영국이 거의 이제 주 근거지 헤드쿼터가 있는 그런 주 근거지니까 보험도 안 해주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영국이 제재를 한들 뭐 미국이 제재를 한들 이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요거 하나 더 보일게요. 기사. 예. 서방 단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그림자 함대 증가라는 기사가 또 며칠 전에 나왔는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선박으로 석유를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작년 이후에 70%가 더 증가를 했대요. 아하. 근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원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실은 기사입니다. 예. 요걸 보시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조선이 운송하는 러시아 석유의 양이 이제 석유 제품으로 따졌을 때 2023년 작년 6월에 하루 240만 배럴에서 올해 6월 410만 배럴로 증가를 했대요. 엄청 증가를 했죠. 점점 계속 늘고 있죠. 그냥 무면허 운전 같은 거구나. 그렇죠. 사실상. 맞아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무보험 운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이제 앞에 뭐 영국처럼 서방국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어떤 러시아 석유를 실은 배는 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는 식으로 예. 그렇게 수송을 막는 방안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는 아예 서방 운송 시스템에 1도 의존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한 거예요, 이제. 그러네요. 예. 제재를 완전히 우리는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급망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공급망이 생기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제가 지도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거든요. 여기 그 지도를 보시면 빨간 점은 러시아 항구들이에요. 예. 여기서 석유를 싣고 빨간 선을 따라서 항해를 합니다. 배들이. 예. 이 그림자 선박들이. 그래서 여기 제가 파란 점 찍어놨죠? 예. 이 파란 점 그리스 남부에서 다른 배와 만나요. 그래서 다른 유조선으로 옮깁니다. 싣고 온 배를. 아, 자. 몰래 옮겨. 이렇게. 네.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그림자 하나는 선박의 낡고 사진. 하나는 더 낡았네. 같은 건데요. 이 옆모습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예. 옆모습이. 이게 실제 블룸버그 팀이 그리스 앞바다에서 러시아에서 싣고 온 석유를 다른 배로 환적하는 모습을 찍은 장면이에요. 저기서 석유를 옮기는 거예요, 옆으로? 네. 옮기는 거예요. 근데 와,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서운 얘기요? 예? 일단 두 사진이 무서워야 됩니다. 네,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예. 일단 이 두 배가 이 두 사진이 다 같은 배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요 사진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 보면 네. 왼쪽에 검정색 배가 있죠. 그 오른쪽에 빨간색 배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글로벌 추적 시스템을 보면 모니터에는 검은 배만 잡혀요. 왜? 검은 배만 잡혀요. 왜? 빨간 배는 아예 없어요? 없는 걸로 나와요. 유령이에요? 그래서 블룸버그 팀이 이 배 앞에 이제 고무보트에 해서 네. 그 시스템을 보면서 빨간 배가 없다고. 네. 왜? 왜? 그 시스템이 유령이야? 뭔데요? 그리고
이 검은 배 있죠? 예. 그 검은 배는 심지어 저 위치에 있는 걸로 안 나와요. 한 7km 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배 위치를 뭘로 파악하는데 저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사실 교란 행위입니다. 이거를 스푸핑이라고 하거든요. 스푸핑. 네, 그런 행위란 뜻이죠? 네, 어? 스푸핑. 네. 오. 까칠하네. 오. 네. 예. 네. 근데 실제로 없는데 어. 시그널이 어딘가에 나타나게 마치 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이도록 한다고 해서 이제 해운 업계에서는 AIS 스푸핑이라고도 해요. 아 그래서 마치 배 위치를 혼란스럽게 저쪽에 만든다. 있는 것처럼 네. 저쪽에서 신호를 보낸다거나. 네, 그래서 아. AIS라는 게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인데, 그러니까 즉 누군가가 그 배가 다른 곳에 나타나도록 여러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허위 위치, 뭐 속도 이런 데이터들을 가짜로 입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와 누군가 아예 너무 무섭지 않아요? 해킹하듯이. 네. 그런 근데 이유, 그런 그거 이유는 없애는 거는 그거는 알겠어요. 그거 없애는 거야. 아예 안 나오게 하는 날. 그것도 기술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없애는 지워버리는 거죠. 거예요? 네. 근데 자기들이 지금 둘이 하는 본인이 일을 이제 신호기를 뭐 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거 막는 시스템도 뭐 나오고 있어요. 서비스 회사에서는. 근데 이렇게 해서 심지어 저 배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섀도우 플릿 그림자 선박이라고 하는 거죠. 유령 선박이라고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냐? 그 항로를 지나가려는 배들과 충돌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네, 거예요. 그러네. 그거 하라고 하는 걸 텐데. 없었는데 바로 저쪽에서 하는데 이게 돌릴 시간이 예. 넉넉치 않으면 충돌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충돌하는 일도 있었고요. 와. 네. 아무튼 다시 이제 지도로 돌아와서 저는 사실 무서웠거든요. 와. 네, 지도로 다시 돌아와서 와 그렇게 이제 그리스 아파다에서 환적을 하고 채팅창에서 나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아, 그리스 앞바다에서 저렇게 와. 접선해서 환적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파란 선을 따라서 중국과 인도로 운송이 되는 거죠. 저거는 합법적인 뭐 그렇게 이제 바꿔치기 하니까. 네. 근데 요거 말고도 또 있어요. 예. 북극 항로도 이용을 하는데요. 이 빨강 선을 보시면 됩니다. 북극 항로. 작년에 러시아가 150만 톤에 달하는 석유를 북극 항로를 통해서 운송을 했대요. 근데 이 정도 물량을 북극 항로로 운송을 한 거는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린 기존 항로보다 한 10에서 15일 정도 빨라요. 빨라요. 예. 다만 북극 항로이기 때문에 날씨와 얼음 상태에 따라서 1년 중에 뭐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만 그 쇠빙선 없이 예. 항해가 가능한데 예. 러시아가 이제 이런 수익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2030년까지 연중 내내 가능하게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목적지는 아시아지만 원유는 이제 다시 인도나 중국에서 정제가 된 후에 또 유럽으로 재수출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인도가 이걸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인도가 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쟁 전에는 러시아 석유 수입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공급선을 이제 다변화해서 싸니까. 뭐 이라크, UAE, 사우디 등을 이제 공급선 다변화해가지고 원유를 들여와서 정유소로 바로 보내가지고 휘발유로 바꾸고 이거 러시아산 스티커 떼고 인도산으로 상당 부분을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러시아 석유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도 좀 몰래 사면 안 됩니까? 싼데? 안 되나? 걸리면 미국에 응징이 있으려나? 그리고 이게 눈치껏 잘해야 되는데 저건 보통 이제 초기에 해먹고 끝내야지. 네, 이제 와서 하면 뒤늦게 가면 와. 뒤늦게 시작하는 애 꼭 잡혀서 온통 곰팡 다 뒤집었어요. 너 제재인 거 몰라? 하면서 괜찮은 갑네 하고 그래서 시작하면 항상 뒤에 시작한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서방이 세워놓은 $60 상한선 안에 거래가 뭐 되겠냐고요. 예. 이게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이상에서 다들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거래하니까 실제 수치로도 러시아 해상 석유의 70%가 이제 그림자 선박으로 운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체 원유 출하량의 89%가
$60 상한선 이상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예. 집계가 됐습니다. 음. 네, 근데 지금 얘기한 문제들은 사실 과거에 벌어졌던, 그러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진짜 문제는 이제 이거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매우 큰 문제. 그래서 요거거든요. 예. 요 기사 하나 보시면 폴리티코 기사인데 제목이 제재를 파괴하는 푸틴의 그림자 함대가 전 세계에 기름을 흘리고 있습니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폐기됐어야 하는 고물 배들이 몇백만 배럴을 나르고 있으니까 이거 사고 안 나겠냐. 언젠가 정말 큰 사고 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바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업계 사람들이 저러다가 진짜 큰 사고 나서 무고한 사람들 다칠 수 있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네. 러시아 그림자 선박이 파악된 것만 지금 뭐 600척, 700척 정도 세상에. 되는데 만약에 이 배들 중에 단 한 척이라도 구멍이 생겨서 석유가 유출이 된다면 바다로 아니면 혹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있는데 없는 것처럼 돼서 충돌을 한다면 위험한 일이네. 네, 항해하던 배와 충돌을 한다면 그리고 한창 항해 중이던 그림자 선박이 노후로 엔진이 갑자기 멈춘다면 바다 위에 동동 서버린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러시아가 책임져야지. 러시아 거라는 게 증명이 안 돼 있잖아요.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취재를 했을 뿐이지 공식적인 서류에는 연락을 돌려도 소유주나 관리 회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통은 저거 보험 처리하니까 서로 편한데 보험사도 없으니까 보험사가 없으니까. 보상을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무보험 폭주족이네. 네, 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요게 2022년 2월 이후,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발트해 항구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유조선들의 보험 가입 여부와 선박 나이를 보여주는 표예요.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중에 노란색 말고 좀 진한 색. 이 진한 동그라미가 보험사가 없거나 정보가 없는 배들. 그리고 이 노란색들은 노란색들은 보험이 있는 회사들, 있는 회원사들. 회사들. 예.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그림자 섀도우라고 된 게 그림자 선박이고요. 오른쪽은 일반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저렇게 다 보험이 있는데. 근데 섀도우 네. 선박들이 되게 늙었네요. 되게 늙었죠. 어. 뭐 25년 넘은 애들은 어쩔 거예요 지금 여기. 늙었고 보험도 없고. 대부분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없는 배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20년 넘은 배들은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요? 젊고 보험도 있는 애들도 둘이 있는데 쟤는 왜 섀도우에 들어가 있을까? 잘못 산 거지. 줄 잘못 쓴 거지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걸로 샀지? 네.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못 버리고 보험을 든 거야 저거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 실제로 이미 사고가 몇 차례 있었어요. 예. 이 사진인데 이게 이 사진은 지금 이 검정색의 빨강색 선 있죠? 이게 뭐냐면 위성 사진으로 촬영한 바다에 보이는 기름띠예요. 기름띠인데 이 왼쪽 사진은 지난 3월에 스코틀랜드 북쪽, 그러니까 이쯤에 북쪽의 바다에 23km에 달하는 검은 기름띠가 발견이 됐대요. 예. 23km면요. 반포대교 2개 이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배는 베트남 깃발 달고 러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인도 정유 공장에 도착한 배인데 베트남 깃발을 달았다고요? 네, 모르죠. 어디 건지 연락할 곳도 없죠. 그리고 오른쪽 거는 이제 마샬 제도로 등록이 된 선박이 남긴 기름띠인데 이거는 아까 거의 2배인 47km의 기름띠를 이렇게 남겼대요. 아이고야, 줄줄 흘리고 다니는구나. 네, 근데 배들이 도주를 해서 누군지 모르거나 알아도 선박 소유주를 추적할 수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기름띠 어쨌든 치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인근 해안 국가 그냥 치워야지 뭐. 그리고 그 국가의 납세자들이 처리 비용을 부담을 해야 그렇겠죠. 됩니다. 근데 누가 버렸어 이거 하면서. 무보험의 무단 투기에 뭐 난리다 난리. 근데 무엇보다 이런 유출 사고로 인근의 그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잘 알죠.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인근 심각하죠. 지역의 그런 해안 생태계가 완전히 복구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게다가 이제 바다니까 또 고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흘러 갈 거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정화 작업이 조금 더 복잡해지죠. 야. 그래서 근데 또 문제인 게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없대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그림자 선박이 갈수록 문제가 커지고 있다. 네, 이 이런 제재를 하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전혀 러시아처럼 이렇게 겁 안 먹는 나라는 그럼 나는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 하고 하니까 오히려 막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문제다. 재밌네. 야, 그래서 요즘 낡은 배 가격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네, 그래서 중고배 가격. 네 러시아가 약간 구매한 어쩐지 가격도 당근에 배가 안 나오더라. 다 러시아가 사고 그렇지. 배 한 척 살려고 지금 계속 당근 들어가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매물이 없어. 소장님 그렇게 안 웃긴데 되게 웃어준다. 야, 오늘 뭐 둘이 통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야, 오늘만 약하다. 제가 오늘 오늘 뭔가 너무 통하는 분위기네. 오늘 이게-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네. 그럴까 봐요. 그래 팔려는 사람도 있고 살려는 사람도 있으면 네. 중간에서 제재고 뭐고 해도 다 팔고 사요. 그럼요. 앤드 그럼 우리는 러시아 석유 못 샀으니까 혜택을 못 받았냐?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석유 소비자가 저런 거래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저렇게 사니까 또 그 그래. 가격으로 우리가 또 받는 거고. 중국이 저런 식으로 러시아 석유를 사서 쓰니까 중국은 중동산 석유 덜 덜 사고 사고. 안 사고 하니 중동산 석유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오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산 석유 싸게 산 거니까 사실 다 전 세계가 공범이다. 더 싸게 산 미국조차도 결과적 공범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제재를 조금 더 강하게 하면 되잖아. 차라리 네,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 서방 국가 포함해서 그게 네. 쉽지가 않은 게 제재를 강하게 하면 러시아 석유를 융통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 난리지, 그럼 난리. 난리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그럼요. 되겠습니까? 그럼 겨우 인플레가 좀 잦아드네 어쩌네 하는데 그거 다시 오를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네. 뭐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쪽은 제재하려고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 건데 걱정되는 건 진짜 막 큰 사고 나서 바다에 막 네. 누가 뭐 사고가 크게 나서 뭐 난리가 나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게 있을까봐? 걱정이네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 재밌게 들었는데 중간에 질문이 하나 와서 네? 반포대교 2개를 연결하면 그건 2.4km. 아 죄송합니다. 저 띠는 24km. 아 그러네요. 아, 네. 그러네. 아주 죄송합니다. 사소한 사실은 뭐 맞아, 이거 아주 것도 중요한 아니야. 거네요. 중요한 거. 그렇지, 아닌데 그렇지. 중요한 거. 그렇지. 훨씬 긴 거네요. 기름띠가. 그건 24km. 네. 24km. 24km, 24km. 반포대교는 1.2km. 24km면 그 24km. 그쵸. 어마어마하디야. 12km 동안 다리 건너면 큰일 나죠. 합정동에서 천호동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24km면 대략 꽤 길거든요. 그렇지. 반포대교의 20배. 아, 그러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맞아. 다 재밌고. 죄송합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정합니다. 저희는 야. 항상 팩트를 존중하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야, 아까 전에 2%가 무슨 뒤늦게 따라 사다가 걸리면 큰일 나. 그 별거 아닌 얘기도 역시 2%의 기력은 진짜 놀라워. 막 이런 댓글. 근데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아니, 무슨 오늘- 말만 하면 뭐 난리야. 이런 게 통찰이에요. 우리 저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네. 뭐 열심히 얘기하실 때 누가 네. 뭐찍 농담하고 애들 까르르 웃고 찍 농담하고 까르르 웃고 그러면 네, 네. 뒤에서 눈 비비고 있다가 아 이렇게 농담해도 되는 건가 보다 싶어서 세 번째 찍 하다가 야 너 혼나지. 나와. 혼나지. 이야. 그런 거거든. 그러네요. 오늘 잘 먹히네, 뭐가. 알겠습니다. 자. 자, 2% 없으면 그 언더스탠딩 못 본다니까 다 정리해드리고 다 수정해드리고 제가 오늘 해드리잖아. 사실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네. 택시 타고 왔는데 그 갑자기 라디오에서 제가 하는 라디오가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사님이 제 목소리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하면서 저 지금 그 이렇게 가는데 어디냐 방송하러 간다. 했더니 그 이진우 기자님하고 또 방송하러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택시 기사님. 택시 기사님. 택시 기사님이 네. 뭐라 그랬는데요? 아, 그 세게 말한 사람. 세게 말하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2%는 요즘 방송 속에 화가 많아. 세게 내가- 말한 내가 사람. 봐도 화가 많아. 왜 하더니 화가 많을까? 근데 뭐라 그러셨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예. 그분은 여도 그냥 뭐라 그러고 야도 뭐라 그러고 하여튼 뭐만 그렇지. 걸렸다 아, 뭐 하면 컨셉 좋네요. 컨셉 좋아. 뭐만 제가 여야가 걸렸다 다 하면- 모를 대사입니다. 왜? 지난 총선에 둘 다 연락이 없었거든. 근데
다 저기야 이제 나. 마지막에 마무리가 훈훈했어요. 그래도 그 양반이 틀린 말은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극찬이네. 말을 기분 나쁜 표현을 써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안 너무 합니다. 띄워준다 오늘. 세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네. 네, 자, 오 소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